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박정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판매자를 속인 경우에 처벌받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화면 확인해 보시죠. 최근 청소년 스스로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 출입금지업소를 출입하고 음주를 한 뒤 자진 신고해 업주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인데요. 하지만 업주가 청소년들의 외모로만 나이를 판단할 수 없는 조숙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들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보호하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처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정말 네. 뭐 이런 상황이면 속이 타죠. 맞습니다. 네. 충분히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 업주는 어떤 법의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업주는 이제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벌을 같이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징역 내지 이제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영업 정지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서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신문을 보다 보면 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런 관련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셔서 오늘 갑증 이렇게 자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청소년보호법 규정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용은 어떤 것이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보호법은 이제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그런 네. 법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제 제외합니다. 한편 이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는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역시 청소년 유해 약물에 이제 해당합니다. 주류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제 술을 판매할 때는 이제 술을 구매하는 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이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제 술을 판매할 경우 그 처벌에 관해서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같은 행정적 처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규정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에는요. 식품위생법 위반에 이제 해당하게 됩니다. 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4호는요. 식품 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법 제75조 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3항 11호 라목은요. 위와 같은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주류 판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 취소 내지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렇게 이제 위반 횟수에 따라서요 점차 그 처벌이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이제 처음으로 판매한 경우에는요 만약에 감경받을 수 있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은 영업정지 2개월에 이제 처해질 수 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처벌받아 마땅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업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영업 정지라는 것이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청소년 이제 보호법이 처음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요,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 이익을 바라고 술을 판매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빈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제가 살펴봤듯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함께 받기 때문에 네. 사실 처벌이 굉장히 이제 엄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청소년들이 신분증까지 도용해 가면서 술을 네.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업주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일부 경우긴 하지만요.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요. 다른 업주가 청소년들을 이제 고용하여서 오히려 이제 경쟁 상대방 업소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이를 아이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쟁 업소들이 영업 정지에 이제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요. 어찌되었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분명합니다. 네. 뭐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 이건 당연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위조를 해서 만약에 술을 먹는 청소년이 있다. 이런 경우 청소년들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게 참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당시만 해도요, 업주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경우나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 자체도 이제 업주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정되었기 때문에요. 술을 마시는 청소년에 대한 이제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오히려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경쟁 업주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또 요즘은 정말로 청소년들 자체도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아예 본인들이 직접 이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네.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해서 술값을 받지 않게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도 점차 네. 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청소년이 이제 업주를 속이고 업주가 이를 모르고 이제 술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제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막 도용하거나 위조해서 업주를 속여가지고 업주가 네. 이제 그걸 모르고 술을 판매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업주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형사처벌에 있어서는요, 업주가 청소년의 이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뭐 이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했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업주를 기망한 그런 경우에는요, 네. 좀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법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제 기소유예란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소유예는 이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뭐 기존 전과나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처분을 네.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사처벌이 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업주 입장에서는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종업원에 대한 신분증 확인에 대한 교육도 뭐 철저히 하고 심지어 일부 업소에서는 신분증 판별기 등도 구비해 놓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하는 업주들의 노력도 병행이 돼야겠지만 사실 법도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는 없나요? 네, 이제 형사처벌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그 청소년들 보호한다는 취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섣불리 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이익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주가 없다고 뭐 사실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사실 더 부담 가는 건 이제 행정처벌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 네.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식품위생법이 계속해서 개정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행정처분은 앞서 본 이제 형사처벌과는 달리 좀 탄력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주들의 이런 고의성 여부는 감경을 결정하는 요소에 불과하고 아예
행정처분을 이제 면제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업주가 이제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업주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 감경받을 수만 있고 이제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감경 규정은 이제 정해진 영업정지 60일 기간 중에 10분의 9까지만 이제 감경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주는 자기가 잘못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어도 영업정지 6일의 처분은 이제 받을 수밖에 아이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 이제 2018년 12월 11일자로 이 식품위생법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인 이제 시행 경과일이 지난 오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으로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해당 행정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기사 가운데 보니까 이제 청소년이죠. 네. 청소년인데 술을 먹고 한 20여만 원 정도가 이게 청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0여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술값이 상당히 나오니까요. 청소년들이 아예 처음부터 조금 작정을 한 경우인 걸로 이제 보입니다. 술값 한 26만 원 정도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직접 이제 경찰에 이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신고해서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업주를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청소년들은 조사를 받고 그냥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거든요. 네. 술값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났나요? 그 일이요? 그렇게 해결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 일은 이제 그렇게 그럼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억울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이제 개정되어서요. 2019년 6월 12일 이제 내일 모레죠. 이번 주부터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네. 업주가 행정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업주분들도 유의하셔야 될 게요. 이게 청소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해야만 업주의 책임이 이제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에 대해서는 업주가 아무래도 입증 책임을 이제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명을 해야 증명을 된다는 해야겠죠. 거죠. 네. 뭐 그렇기 예를 때문에 든다면 업주들 입장에서는요, 먼저 이제 신분증 확인에 대한 안내 절차나 안내에 대한 고지를 분명히 이제 업장에다 붙여놓고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겠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업소 내에 이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잘 이제 설치해가지고 업주나 그 종업원이 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는 그런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야만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일 텐데 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의 사례인데요. 외국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어떤 처벌받게 되나요? 네,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음주 허용 나이를 이제 만 21세로 규정하기 때문에요. 이를 어길 경우 술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미성년자 모두를 이제 처벌합니다. 대부분의 네. 주에서 뭐 벌금형을 내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형까지 이제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은 만 18세 미만이 주류를 구입하거나 음주를 할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3번 이상 음주 사실이 적발이 된다면 뭐 최대 5천 유로의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 경찰에 이제 체포되어서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물론 네. 이런 나라에서도 주류 판매자에게 뭐 최대 2만 유로의 벌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판매자 또는 이제 이 구매자의 보호자죠, 뭐 감독자들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제 술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들도 처벌하는 내용의 이제 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부 이제 법의 틈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아까 제가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업주분들이 이제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신분증 같은 경우 확인하실 때 반드시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같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을 확인하셔야지 학생증이나 일부 경우에서는 이제 핸드폰에 저장된 그런 네,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CCTV 잘 설치하셔서 맞아요. 내가 봤다. 네, 이런 거를 지금 증명으로 남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주들이 억울한 처벌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청소년 스스로도 좀 술을 덜 마시지 않는 그런 깨우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청소년 술 판매와 관련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박정명 변호사께서 잘 알아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은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우리 지역의 행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이 영동군 심천면 옥계리 일대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2019년 마을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 증평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2019년 우리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6월 12일 수요일까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원예팀에서 방문 접수받습니다. 2019년 청주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을 모집합니다. 6월 20일 목요일까지인데요. 충북대학교 의학정보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예고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꾸려나가는 우리 학교의 모습 교육공간 프로젝트 꿈틀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가족과 함께 가면 더 좋은 여행지 강원 동해로 떠나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 움직임이 많은 어깨관리법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또 일요일 아침까지도 적당하게 따사로운 햇살 또 선선한 바람 네. 정말 외출하기 좋아서 밖으로 나가신 분들 아마 많이 계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서쪽에서 몰려온 먹구름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였죠. 이제 비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북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mm가 넘는 장대비가 또 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 옥산 그리고 오송 주변에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져 네. 있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돌풍과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뭐 과수 농가라든가 시설물, 농작물 좀 잘 살펴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게 대비를 잘 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